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법, 농어촌 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정 농지법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농지 관련 개정법률 두 번째 영상입니다. 농지법 및 농어업 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촌 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등 농지 관련 개정 법률은 시행 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정 농지법 중 농지 소유권 이전 시 필수 첨부 서류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 관련 규정 등 2022년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개정 농지법 관련 지난 영상 중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정 법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농지의 불법 임대차이며 어떤 행위가 농지법 위반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은 기존 농지법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관행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 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 관련 법률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근본 개정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던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상당 부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의 소유 면적을 제한하는 농지 소유 상한 제도는 무엇이며 소유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와 위탁 경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농지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지난 농지법 관련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농지법 내용 중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강화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상속 농지 등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필수적인 첨부 서류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취득 면적이나 노동력, 농업기계 등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의무사항 이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자의 직업이나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향후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되었는데 영농 계획서 제출과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 경우에도 세대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개정을 통해 이조차도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자유전에 예외까지 두어 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일반인의 농지 취득을 허용해 왔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지의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며 농지의 공유 취득 시 7인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공유 취득하는 인원수를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차라리 또다시 성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임야의 지분 쪼개기나 제한하면 좋으련만. 에휴, 어쨌거나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이나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농업 경영 목적이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7일이 소요되며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농지의 경우는 14일이 소요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농지 취득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서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향후에 농지 취득이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지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발급 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 후 경중에 따라 농지의 처분 명령도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농지를 소유 중인 분이라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가 정례화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농지 이용 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유휴 농지 등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신설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는 등 취득 후 사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인 이농인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 미이용 시 농지 처분 근거를 명확화할 예정입니다. 이농인 소유 농지란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 경영을 그만두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동일 세대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인이나 이농인은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 면적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는 있지만 휴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이나 이농 농지를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이농인 소유 농지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적법하게 타인에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상속이나 이농 농지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했다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는 소유할 수도 없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반드시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 위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이용 상황, 처분 대상 농지 조사 등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또는 특별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농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개정을 통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농지증 발급 신청 심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농지 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 계량시설과 농축산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미신청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개정 내용 중 22년 5월 18일 또는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조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취득한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농지법 개정 전에도 있던 조문입니다. 일부 보완하거나 벌칙 부과 규정 등을 신설했는데요. 가만 보면 하는 짓이 우리 아들놈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겠다고 계획표는 열나 열심히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도 못 가서 도로아무이 타불이 됩니다. 아주 계획만 거창하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법 규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 개정된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집행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농업법인 관련 농업경영체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하거나 농지를 전용 후 부동산업 영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도 농업법인이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은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명문화하였으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을 불허합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부진의 토지와 시설의 임대나 분양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본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이 관광휴양사업을 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하나 분양은 불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개발 후 분양함으로써 많은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개정으로 사업단지 임대는 허용하되 분양은 금지한 것입니다. 이 조문은 21년 8월 17일 이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농업법인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내용은 사실 일반인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생략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8월 17일 공포 이후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은 시행 예정인 농지법과 농지 관련 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첫머리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개정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행위가 혹여 농지법 위반 행위는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근본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서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지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정례화되고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또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보유 농지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일학과 탑이었는데 아버지가 살아보겠다고 아들을 팔았네.